17번. 내가 오늘 목표가 근대 태동기 정치, 즉 조선 후기 정치까지요. 80문제인가 되던데. 거기까지 안 푸는 사람 쉬는 시간에 풀어라 이 소리. 합시다. 근세사회 1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가려는 거. 끝에 보시면 그러면 종무법이 시행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고려 성종임금 때 정해진 거로 추정이 되는 노비하고 관련해서 엄마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천민이 되어야 된다. 해서가 하나가 천하면 이꼴 천하다 해서 일천 즉천의 원칙이래. 그런데 노비는 재산의 하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은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천한 자의 자식은 따른다. 누구? 계집종, 즉 엄마 소유주가 갖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걸 천자승호법 이래. 조선조에도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야. 조선에도. 그런 상태에서 조선 전긴 1414년 태종 이방원이가 노비 따를 종자 종 부법이라는 걸 실시해. 이 이유인즉슨 재정과 을 확보하고자. 다른 말로 하면 양인수확보책. 세금 내는 대상자. 이래 이걸 일컬어 일반적으로 동세혼이라고 해서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양인과 천민이 교류하여 혼인하는 걸 허용한다 해서 이걸 양천경은 허용이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 천민 남자하고 천민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자녀가 나오면 이건 일천직천의 원칙을 적용해서 어떻다고 그 자식은 천민이 된다. 그렇지. 그런데 누가 갖느냐? 이 계집종 주인이 갖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다고. 그런데 이 조선 태종 이방원 때 얘기는 이런 거야. 양민 남자하고 천민 여인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자녀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누구에 따라가라고? 아버지에 따라가라. 그래서 그 자녀는 신분이 뭐가 된다? 양민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세금 내는 대상자인 양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야. 근데 반대로 천민 남자하고 양민 여인하고 이건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면 이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천하면 이꼴 천하다야. 그대로 천민이 되어야 한다. 이런다는 얘기야. 요 경우. 그런데 이게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찍소리를 못했는데 그 아들인 세종 때 대신들이 반발을 사요. 그래서 다시 일천직천으로 회귀를 해. 즉 쉽게 해서 노비종부법이 폐지된다고 되돌아간다 이거지. 이래도 불안하니까 이 성종임금 때 경국대전을 통해서 법제화를 해요. 일천직전을 아주 문서로 묶어놔. 그런데 외란, 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 현종임금 때 효종의 아들인 외국에서 태어난 사나이 1669년 현종 때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 노비, 종, 모법이라는. 그러니까 세종때 때 노비 종부법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일천직천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조선 후기 현종임금이 재정과 근역을 확보할 목적하에
역시 양인수 확보책으로 노비종모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 이 노비종모법이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 여기는 첫 조선주기 경우, 여기 천민, 여기도 천민, 여기는 양민. 이런다는 얘기야. 엄마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영조임금이 1742년 속대전을 간행하면서 속대정을 통해서 노비종무법을 문서화, 법제화해요. 법제화한다고. 즉 문서화한다고. 조선전기는 노비종 부법, 조선후기는 노비종 모법. 이래. 그래서 부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유는 둘 다 재정과 군역 확보, 다른 말로 양민수 확보책이야. 그래서 거기 조선후기에 노비종무법을 실시하는데 왜 했느냐? 몇 번? 2번. 즉 상민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민이 되는, 즉 양민의 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해당하는 것 2번 이래. 다음 문제 18. 다음 자료의 조치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을 찾아라. 호구대장, 즉 호적, 호구대장을 작성한 뒤에 멋대로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가장일 경우 창형. 60대에서 100대 엉덩이 때리는 걸 장형이라고 그래. 장형 100대 처하고 이웃에 사는 것을 허락하는 자도 처벌한다. 30대를 때려. 이웃 사는 걸 허락하는 사람들. 즉 조선왕조에서 이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민일 경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마을 내에서 옮겨가거나 옮겨온 자가 있으면 이정, 즉 마을 이장한테 그거 신고하지 않으면 장형 70대에 처한다. 즉 다음 자료의 조치와 유사한 목적. 다음 자료의 조치는 농민의 토지 이탈 통지야. 즉 거주 전 제한이야. 일반 백성도 이렇게 통제를 했다고.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농민의 토지 이탈 통지. 그 농민의 토지 이탈 통제책으로 실시한 조선의 정책을 찾아라는 얘기. 기역 수미법, 니은 영정법, 이건 조세, 세제와 관련된 얘기고, 디귿 태중이방어 때의 호패법, 그리고 리을 오가닥등법. 이렇지. 농민의 토지 이탈 통제책에 정부가 실시하는 강경책의 대표적인 것은 디귿과 리을, 즉 호패법과 오가닥등법. 이는 호적, 즉 호구대정 작성의 보완책이야. 보완책으로 실시한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제도 등의 호패법, 다섯 집이 서로 감시감독하라는 오가닥등법. 이렇다고 해당하는 것 4번이래. 다음 문제 19. 조선시대 사회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틀린 것. 1. 조선 전기부터 상속과 제사 등이 남성 위주로 갔다. 이건 조선 후기 현상이야. 일부 지역에서는 16세기 중반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경상도 이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네. 이 촌락 공동체의 조직인 개, 두레 등은 후에 향약으로 발전하였다. 16세기 향약으로 흡수됐다고. 향촌 양반에 의해서. 3. 백성들이 유랑생활을, 유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가작통법,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즉 토지이탈 통제. 4.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16세기에. 즉 율곡이가 대표적이다. 이랬어. 자, 아버지 이원수라는 사람이 경기도 파주 사람인데 엄마의 가족이 살고 있던 어디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다. 이랬어.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문제 20. 다음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던 사실로. 출전을 보면 명종실록 16세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의 흉작이 극히 참혹하다. 호남, 영남 두 지방에 조금 곡식이 익었다고 하나 태반이, 즉 대부분이 부실합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종자용 황공만 받아들이려 해도 백성들이 오히려 감당 못해 유망하여, 즉 망하여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지. 명종실록 16세기 백성의 삶이 어렵다 이랬어. 그래서 16세기를 시험을 잘 낸다 이랬어. 그 16세기 백성의 삶과 관련된 모습. 기억. 지주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건 지주는 대동법 실시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 토지 결수단위 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대동법이 실시된 건 17세기야 또. 니은 농민은 생계를 위해서 농촌을 떠나서 즉 토지에서 이탈해서 산속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든지 아니면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맞죠? 16세기 유민화, 화전민화, 도적화 이런 현상을 보여요. 16세기에 디귿 향리는 향규를 제정하여 향촌의 자치기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건 향리가 아니고 향촌 사립 양반이 공무원인 아전 향리가 아니고 향촌 사립 양반. 리을 정부는 농민 통제를 위해서 호패법, 오가정법 등을 강화하였다. 그렇지. 맞는 건 니은과 리을, 즉 3번이래. 다음 21번. 다음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대 왕조에서 시행하였던 대책이 아닌가. 다음 같은 상황이란 농민은 자연재해, 그리고 비싼 이자인 고리대, 과중한 세금, 탐관우리 수탈 등으로 전호가 되기도 하였고 노비가 되기도 하여서 즉 백성 어렵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에 대한 왕조의 대책인데 해당되지 않는 1. 호패법, 우가작통법을 실시했다. 즉 통제책이지. 강경책. 신라나 고려는 백성에 대한 강경책, 통제책이 없는데 조선에만 있어요. 2. 기근에 대비하여 황폐함을 구한다는 비상식량 구황작물을 보급하였다. 조선조 회유책이야. 백성에 대한. 조선 정부는 이렇게 회유강경의 양면적인 정책을 썼어. 3. 진대법을 시행하여서 가난한 농민을 구제코드하였다. 고구려. 그렇지. 4. 지주의 토지를 몰수, 농민에게 재분배하였다.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건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없어. 이런 적은. 틀린 건 4번 문항 이렇지. 다음 22. 나와 관련하여서 주세붕이 이것을 창건할 적에 이렇게 돼 있어. 서원. 백운동 서원하는 서원. 그리고 두 번째 율곡전서 거를 보면 무릎 뒤에 이것을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먼저 보여. 무슨 규약하고 관련된 건가 봐. 몇 달 동안 시대행할 수 있는가를 본 다음에 약정은 이렇게 돼 있어. 약정은이었으니까 향촌에 규약하는 향약이지. 회장을 약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는 서원, 나는 향약. 자, 그에 대한 설명이요. 수령을 보호하고 향리를 규제 감찰, 규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건 유향소예요. 자치기구인. 2. 향촌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건 향약이고 가가 아니고 나에 해당되는 거. 3. 좌수빌감은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좌수별감은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건 뭐예요? 경제소야. 경제소. 유향소에도 좌수별감이 있고 경제소에도 좌수별감이 있어. 그래서 유향소는 향촌자치, 지방자치 기능이 강하고 경제소는 중앙집권화 기능이 강하고. 4. 가나는 사림의 질을 강화시킨, 즉 사림의 세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 서원향약. 16세기를 물어보면 성리학을 묻든지 성리학자를 묻든지 아니면 향촌 사림 양반이 세력 강화 수단인 서원이나 향약을 묻든지 이 셋 중에 하나야. 해당하는 거 4번이래. 다음 문제 23. 조선 초 어느 조직에 관한 얘기다. 틀린 거. 즉 성종 때 성현이라는 사람의 용제총화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웃사람끼리 화합을 갖는 것이 적으면 7명에서 9명, 많으면 10여인이 되기도 하고 매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신다.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회원끼리 상복을 마련해주고 즉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여줄을 잡아주거나 조선 초 어느 조직에 관한 모습이다. 뭐야? 상장제례를 서로 돕는, 즉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향기향 무리도자를 쓰는 향도죠. 향도. 자, 향도에 관한 모습이야. 틀린 거. 1. 고려시대 초기에는 향나무를 매장하는 매형 활동을 하면서 불상, 석탑 등을 만들거나 사찰을 지을 때 주종 역할을 하는 불교 신앙조직이었다. 그렇지. 삼국시대 신앙조직에서 출발했어.
이 고려 후기에는 점차 일상 의대와 노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녔던 향촌 공동체 기능을 가졌다. 그랬고 고려 후기에 그래서 지역의 향리가 지휘통솔을 했어요. 신앙 공동체 조직이 마을 공동체로 확대가 된 거예요. 3. 고려시대 대원 매향비. 경상남도 사천에 사천매향비 하는 게 유명한데 고려시대 대원 매향비에는 이 조직이 염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미륵하생이라고 해서 미륵신앙. 현재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륵부처님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요. 미륵신앙의 얘기. 그래서 향도는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4. 조선시대는 양반사족의 적극적 장려로 농촌사에서 보급되었다. 이 향도가 양반사족의 적극적 장려가 아니고 양반사족이 어떻게 했다고? 향약으로 흡수해버렸어요. 16세기에 개, 둘의 향도를 이 양반이 향촌에 자치 귀약하는 향약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어요. 다음 24. 다음의 사실들이 조선사에 공통적으로 미친 영향이다. 로 가장 적절함. 향약을 시행하고 서원을 세웠다. 서원향약. 그리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였고 그리고 예학과 보학을 중요시하였고 예학과 보학을 중시했다. 이건 백성하고 별 관계가 없죠. 향규 그리고 동계를 제정하고 사창제를 운영하였다. 이건 백성과 관계가 있고 자, 다음 사실들이 조선사에 공통적으로 미친 1. 증인의 지향상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2. 양반 문벌제도의 강화 즉 양반 지배체제 유지를 통해서 양반 사회를 강화하려는 의도죠. 성리학적으로 성리학이 강조하는 게 차별이기에 차별적 양반 사회 강화예요. 후진양성과 학문영부 이건 서원에나 해당되는 얘기고 4. 향촌 사회는 향리를 중심으로 전혀 해당성 없는 소리고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야. 양반 지배체제 유지. 다음 2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직. 선적에 기록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보시면 향약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처음 정할 때 귀약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향촌에 취귀약하는 향약이죠. 향약에 관하여 1. 지방 사족들이 즉 양반 족속들이 향촌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렇죠. 맞네. 2. 농민들은 김매기, 오심기 등을 서로 돕기 위해서 수직하였다. 이건 뭐라고? 노동공동체인 둘에 관한 설명이에요. 3. 수령과 향리들이 시행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명령, 정년이 향촌 말단까지 미쳤다. 이건 뭐냐? 면리제, 면과 리. 면리제, 면과 리 얘기. 4. 사람들이 민간신앙이나 풍습을 포용하여서 상장을 서로 돕는 향도. 그래서 향약에 해당하는 건 1번 문항. 향약은 고을향자고 마을향 고을향자고 향도하는 향은 향기향자고 귀신들이 향냄새를 좋아하니까 향도는 이 향기향자예요. 해당하는 것 1번이래. 다음 26. 조선의 법률이다. 틀린 거. 1. 형벌에 관한 사항은 관습법을 적용받았다. 조선사회가. 문서화된 법, 성문법을 적용했지. 성문법 중에서 특히 뭐를? 명나라 법률, 대명률이라고 해서. 경국대전에도 이후의 병원공에서 형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명나라 법률이 다 상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형률만 명나라 법률을 적용했어. 대명률이라고 해서.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어. 2.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시청인 한성부. 기본적으로 수도에 관한 행정 업무를 갖고 있는데 경제사범에 대한 재판권, 즉 경제문제 재판권도 있다. 그래서 사법, 행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대표적인 예가 한성부일 수 있어. 3. 민사, 백성에 관한 사항은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고 나중에는 산에 관한 소송, 산속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지. 사또 재판이 15세기는 주로 노비 재판이 많았고
얘기야. 노비가 누구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16세기부터는 산에 관한 소송. 16세기 풍수도참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명당짜리 찾기운동 때문에 산에 관한 소송이 많았다. 사또 재판에서 그 얘기야. 4. 재판이 불만에 있을 경우 사건에 따라서 지방관청이나 상부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렇고 신문고로 대표된. 신문고로 대표된. 틀린 건 1번 문항. 즉 문서화된 법, 성문법이 존재를 했어요. 예. 다음 27. 다음 족보가 만들어진 시기 사회상. 안동권 시 성화부에서 현재 남아있는 족보 중에 민간 족보로 가장 오래된 족보지. 예. 조선조 성종임금 때 만든 건데 고려 때 만들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조 안동권 시 집안에서 조선조 15세기 성종 때 다시 만들었어. 예. 자, 1. 딸이 재혼할 경우 그 남편을 후보라 해서 성명을 기재한다. 외손자 또 대를 이어 전부 기재하되 성은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자녀가 없는 사람 밑에는 무후, 즉 후사가 없다. 이래서 기재하고 양자를 드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15세기엔. 자, 다음 족보가 만들어진 시기 15세기. 1. 여성의 재혼이 엄격히 금지되는 사회다.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얘기야. 태종 이방원이가 삼가금지법을 해. 제가까지는 허용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유교국가를 꿈꿨던 성종은 제가금지법으로 바꿨어. 근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됐다고. 철저한 성리학사회, 성리학적 의례가 강화된 건 17세기야. 조선 후기. 1.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렇지. 자녀 균분 원칙에 따라서. 조선 전기는 자녀 균분이라고 그랬어. 조선 후기는 적자녀, 본부인의 자식도 장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을 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고려, 그리고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고려는 자녀균분, 즉 적자녀일 경우 본부인의 자식일 경우 적자녀라고 그래. 그리고 서자와 을자, 설 차별 얘기는 전혀 없어. 고려는 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조선 전기 자녀균분, 적자녀의 경우, 그리고 설 차별이 존재를 해. 조선 후기는 적자녀도 차별을 해. 적자녀도 차별을 해.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간다고? 큰아들 적장자한테 가. 적장자 우선상속해. 왜? 적장자, 본분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재산을 모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전히 서울차별은 존재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야.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 원칙에 따라서 자녀 균분을 하는 이유인 즉슨 이게 뭐야? 자녀가 번가를 하면서 제사를 보낸다. 윤회 봉사. 즉 이 제사의식과 관련된 얘기야. 윤회 봉사. 그래서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까지. 3. 혼인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라 해 차별받았다. 조선 후기. 4. 큰아들 위의 아들은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조선 후기. 그래서 해당되는 건 2번 문항 하나. 이게 조선전기 사회사의 장면이고, 다음 조선전기 경제사. 경제상. 조선조 토지제도는 조선왕조 500년간 토지제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과전법, 직전법밖에. 1391년 과전법, 그리고 세조 때 현직자한테 주노라 직전법. 요거밖에 없어. 토지제도는. 자, 1391년 고려말 공영왕 때 실제로 신진사대부에 의한 과전법. 경기 지역 토지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걸 경기사전. 이래. 왜 실시했느냐?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 다른 말로 하면
신진사대부를 지배층으로 만들려고. 그 권문세족의 토지를 신진사대부에게 이술이야. 지배층 교체 작업이야. 대상은 직산관이라고 하는데 직, 현직자, 산, 퇴직자. 원래 토지는 현직자한테 주는 게 원칙이야. 퇴직하면 반납해야 돼. 그런데 이 과전법이 예외야. 퇴직자한테도 주겠다는 얘기야. 전직자한테도. 왜? 부세력 회유책, 온건파사대부 내지는 권문세족을 회하려는 목적이야. 꼬시려는 목적이야. 토지세는 1결당 30두, 즉 10분의 1세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특이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수신전, 부인한테, 휴량전, 자녀한테. 이건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세습전, 한자로 하면 영업전의 성격을 보이죠. 과전법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1결당 30도 하는 세액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전주가 그 토지 상태, 기후 상태를 봐서 받아야 할 액수를 결정을 해. 이걸 전주답험이라고 그래. 전주는 전현직 관리야. 수조권 행사하는 자가 전주야. 수조권을 거두는 자, 그게 전주야. 그리고 전주가 직접 가서 가둬. 국세청이 바쁘니까. 왜? 나라 세우는 초기 때라 바빠서 전주답험, 전주수조 원칙이야. 그랬던 것이 세종대왕 때. 토지제도인 과전법이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세법만 손을 봐요. 1444년 세종이 공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밭을 6개 등급으로 나눠서 토지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이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전분육등법, 그리고 풍년 흉년에 의거한 연분구등법 이런다고. 그래서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로 동양의 요임금, 순임금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조선조, 고려 임금들도, 한반도 군주들도, 중국도 말할 것 없이 10분의 1세를 기본 원칙으로 해. 그래서 1결이란 300도 수확하는 땅을 1결로 본다. 이랬죠. 10분의 1이면 얼마라고? 30도. 두라는 건 일본식 말로 하면 말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서, 백성은 그냥 마냥 어여삐 여긴 건 아니고 고려 사회에 후기로 가면서 이양법 그리고 시비법이 발달해.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대되는 거지. 새로운 농업기술 덕분에. 그러면서 같은 땅에서 수확물이 늘기 시작한다고. 이래서 조선 세종대왕이 저 공법을 실시할 때 세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1결을 400도로 바꿔요. 400도로. 그러니까 1결이 300도가 아니고 40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받느냐? 20분의 1을 받아요. 20분의 1세를 바뀌어. 그러면 400대 20분의 1이면 얼마가 나온 거야? 10분의 1이면 40도잖아. 20분의 1이면 20도가 되는 거야. 10도가. 그래서 뭐 상상년 최고 상상년이 일어나는데 20도. 그 다음 2도씩 까는 거야. 2도씩 까갖고 최저는 얼마? 4도. 근데 하하년이라고 해서 땅이 척박하고, 즉 안 좋고 재수없이 흉년까지 들었다. 이럴 때는 4도만 내놔라. 그래서 20도에서 4도로 차등과세를 해요. 이렇게. 균등과세에서 차등과세를 바뀌어. 이게 세종 때 얘기야. 공법을 실시할 때 이랬어. 실제. 그래서 1결이 300도에서 400도로 올라가면서 20분의 1세로 변해요. 세종이 훌륭하신 거지. 이게. 그런데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뭐 세조가 임금이 돼서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현직자한테만 준호라 해서 직전법 이렇게 바꾸죠.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이러면서 수신유장전은 폐지하고 세제는 공법을 적용하고 20도 4도라는.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다. 얘도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법으로 바꿨다. 그게 성종 원년에 실시하는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서 관청이 이 현직 관리한테 갖다 주느라 지급하노라 해서 관수관급 얘기해요. 과전법 실시할 때는 전주가 받아야 할 액수를 결정한다. 전주답법. 전주가 직접 하인을 시켜서 거들어간다. 전주수조. 이랬지. 그런데 관청이 거두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주수조가 관수관급제가 뭐로? 관청수조로, 즉 국가수조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면 공법은 그 뒤에다가 해놨는데 전주답험이 과전법 하에 뭐로? 관청답험으로 바뀐 거고. 이런 거예요. 표현을 바꿔보면. 그래서 공법이란 전주답험에서
관청납법으로, 그리고 관수관급제란 전주수주에서 뭐 관청수주로, 다른 말로 하면 국가수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 그래서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폐기 처분하니까 농경국가의 토지제도를 손을 안 대기 시작하니까 병작반수, 반타작에 깎여서 양반 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소작농은 못 먹고 못 사는 양반이 대토지 소유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중요한 토지제도와 그 세법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고려, 조선전기, 조선 후기 하는 농업기술. 고려시대가 기본이라고 그랬지. 고려 농업기술, 소를 이용한 경작, 우경에 의한 기피갈이라는 신경법이 널리 퍼졌다. 즉 일반화. 우경은 신라 지중왕 이래로, 그리고 또한 땅이 영양가가 없는 상태로, 즉 12법이 미성숙, 미발달하여서 현 상태에서 땅이 영양가가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건 한 번 농사 짓고 한 번 쉬는 2년 3작의 돌려짓기 윤작법이 성행하였다.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그러는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더라. 줄시자 거름비자 뭐 12법. 그래서 이건 필히 기억을 하라 해서 뭐 휴경지 축소 현상을 낳았다. 노는 땅이 줄어들기 시작해. 휴경기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려 말 문액이라는 이양법이 등장을 해. 이랬던 것이 조선전기 12법이 발달하였다. 휴경지 소멸. 그 여전히 이양법은 남부지방에서 퍼져가고 있고, 그랬다가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화했고, 12법이 또한 전국적으로 퍼지는 덕분에 밭고랑 파종법까지 등장을 해. 밭농사에 있어서. 자, 밭과 관련된 12법이 고려 때 뭐 발달해서 휴경지 축소화했다. 조선전기는 휴경지 사라졌다. 조선 후기는 견종법, 밭고랑 파종법이 등장했다. 주로 밭농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논농사와 관련해서는 고려 말 이양법이 등장하였다. 조선전기 남부지방, 충청도, 전라도 이양법이 서서히 퍼졌다. 조선 후기 전국에 유행을 하였다. 특히 중요한 건 이 12법과 이양법의 얘기야. 이게 근세경제사의 핵심이야. 토지제도와 농업기술. 자, 문제 25개네. 1.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나타난 경제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에요. 유학이라는 게 차별인데 특히 송나라 유학인 성리학은 차별이 좀 강해요. 아주 철저한 차별이야. 그러니까 조선 그럼 무조건 차별이야. 성리학 그러면 차별이야. 차별 안 하면 성리학이 아니에요. 경제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경제관이란 뭐요? 농업을 근본으로 상공업을 억상한다 해서 농본, 억상 이러죠. 고려는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중농 이래. 억상공은 안 했고, 그런데 조선은 농본 억상이야. 농업을 근본으로 상공업을 억제했어요. 그래서 상업을 가장 천하게 봤어. 그래서 사, 농, 공, 상의 순서야. 사, 양반임내, 농, 농민, 그 다음 공, 수공업자, 마지막 상인. 가장 끝에 있는 업종이다 해서 말업 이런다고. 사농공상은 사민, 내백성 이렇게 부르는데, 자, 검소한 것은 어쩌고저쩌고. 저건 뭐냐? 유교적 검약, 유교적 검소. 근검절약하라 이소리. 두 번째, 농사와 양자문 누에 치는 거, 의식의 근본이니. 저게 뭐야? 농본, 농업의 근본이다 이소리지. 세 번째는 억상공, 그렇죠.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에서 합치면 농본 억상. 그래서 그 농본 업종 저청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거지. 뭐 4번 농본 이렇게. 다음 문제 2. 역시 같은 얘기인데, 다음의 농본, 농업근본, 경제정책과 거리가 먼 조선은 고려 말에 파탄된 국가재정과 민생을 해결하고자 재정학적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근본 정책, 농본을 폈다. 자, 그 농분주의 정책과 거리가 먼 걸 찾아라. 1. 관영 수공업 체제를 정비하였다. 억상했다는 얘기지. 억상.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얘기야. 2. 지방장시 발전을 억제했다. 억상. 3. 광업에 있어서 설점수세법을 실시했다. 광업에 있어서 설점수세법을 실시했다는 것은 억상공하고는 관계가 없지. 정부가 통제력이 떨어서 억상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도 받자 이런 거지. 그래서 정부가
타협한 거예요, 민간한테. 세금 받는 쪽으로 가자, 이겠지. 그러니까 억상궁이 무너진 거예요. 4. 유기전을 실시하고 시전상인한테 독점 판매권을 부원했다. 억상궁. 상업을 통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번은 조선주 후기에 대한 억상궁 정책이 무너지는 장면이야. 후기니까. 응? 다음 문제 3. 다음과 같은 토지지도가 바뀌게 된 이유. 과전 지급을 경기도로 한정한다. 이걸 경기사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틀려.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한 놈이 좀 문제가 있어 본다. 경기도로가 아니라 경기로. 이런 거야. 경기도로가 아니라 경기로. 경기도 그러면 지방이 되잖아. 경기 그러면 뭐 수도 인근 이 뜻이 되고 1391년이면 경기 그러면 개성 인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태종 17년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옮겨 나누어 주었고 세종 때 이것을 경기도로 환급함과 동시에 새로운 토지 분배법이 생겨났다. 이후 과전법은 1466년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관료 유가족한테 주신 수신 희랑전을 폐기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4년 서울시 구급 문제야.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1. 자,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갔다. 왜? 이 소리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왜? 이랬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정리해서 과전법의 문제점, 직전법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유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문제 있기 때문에. 자, 1. 국가의 토지 배력을 강화하려고 직전법으로 바꿨다. 2. 세금 면제받는 땅, 면세전이 늘어나 국가재정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직전법을 바꿨다. 3. 새로운 관력에 줄 토지가 부족해서 바꿨다. 4. 현직 관리의 수도권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바꿨다. 몇 번 읽었어? 3번. 그렇지. 3번은 확실히 맞아. 그런데 3번만 맞는 게 아니에요. 2번도 맞아요. 2번도. 그런데 이때는 이게 발표를 안 했는지 이게 3번만 정답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 애들이 몰라서 못했나. 아니면 서울시가 말을 안 들어먹었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많은데 나중에 뒤에 문제 다시 있는데 조선 초에 과전법이라는 것은 1391년 아니야. 그런데 거기 조건대로만 해보자고. 세종 13년에 1431년에서 1460년 이게 직전법이야. 세종에서 세조. 거기 하여튼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조선 초에 고려말 공양할 때 50만 길이던 토지가 자료를 보면,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세금 받을 대상이 되는 토지가 한 50만 결 정도 돼. 근데 세종대왕 때 165만 결로 늘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으로 늘어. 이게 토지 결수가 증가를 한다고. 대상이 되는 토지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다 좀 줄기는 하는데 여하튼 조선 초에 토지 결수가 늘어가는 건 토지 개간이야. 토지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개간이에요. 그런데 공양왕에서 조선 초 태종 이방원 때 사이에 토지 개간 말고 뭐가 있느냐? 이민족 격퇴가 있어요. 즉 오랑캐 격퇴가 있어. 뭐 외국 격퇴. 그렇지. 그리고 사군 개척. 육지는 세종대왕 때고. 좀 유식하게 얘기를 북방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북방 개척하고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래서 토지가 늘어나. 물론 여기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늘어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11법, 이양법 이런 것 덕분에 늘어나. 그런데 그럼 왜 과전법에서 이걸 직전법으로 바꿔야 되느냐? 바꾸는 이유는 토지 부족이야. 그럼 이 늘어난 토지가 왜 부족해지느냐? 부족해지는 이유하고 관련된 얘기. 부족해지는 이유는 첫째, 세습전의 증가야. 여러분 알만한 세습전에 거기 과전법 보면 뭐가 있어? 부인한테 지급하는 수신전, 자녀한테 주는 휴량전 한다고. 오늘날 같아도 이게 통제가 쉽지 않아. 오늘날 같아도. 왜? 이 부인한테 줘. 그런데 재혼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야. 근데 재혼했다고 신고를 하냐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뭔데들이 이걸 찾을 거며. 그리고 아들이 18세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됐는데 18세가 넘어서 20세가 넘었다 치자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일일이 통제가 힘들어요. 이게 조선조는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30살이 다 됐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영구히 가업을 이루는 데서 세전의 성격을 보인다 이랬지. 그런데 참 내가 80문제 풀어야지. 길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 세종하고 세조 사이에 영업전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주는 거. 뭐요? 공신전이 있어. 이게 많아, 이게. 이게 얘가 문제, 이게. 공신전의 증가 현상이 나타. 얘는 어떤 혜택이 주느냐?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면세전의 성격을 보여.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알만한 거로 얘기하면 봐. 세종에서 세조 사이면 수양대군이 권력 잡는 일이 있었어요. 단종임금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계유정난이라고 그래.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 잡아. 그럼 거기에 보탬이 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반대급부를 준단 말이야. 그게 토지지급인 공신전이야. 이 공신전이야. 예? 그리고 또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거기에 또 공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기간에 두 번의 공신전 지급이 있어요. 뭐 계유정난홀이라는 공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는 세조직에 따른 공신전이 있어요. 이게 합쳐서 한 160명가량 돼요. 공신들이. 걔네들 토지는 다 면세예요. 그래서 2번 문항에 보시면 면세절이 느나 국가재정이 부족해졌다. 가 된다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돼야 돼요. 2번도. 이 출제한 친구가 이걸 꼼꼼하게 못 봤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첫째 줄에 경기도로 한정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경기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 돼야 돼. 다음, 문제 4. 다음은 조선 토지제도에 대한 변천이다. 과전법, 그리고 관수관급 직전법 폐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직전법 얘기지. 자, 그 괄호. 국가의 토지비력 강화. 이건 뭔 얘기야? 관수관급제에 관한 얘기지. 이 현직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주겠다. 이게 직전법이지. 왜? 전현직관리한테 주다가 토지부족 현상이 벌어지니까 현직자에게 이런다는 얘기야. 3.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 이건 뭐야? 과전법 실시 요구. 4번은 한인전지급이 있으니까 이건 고려전식과고. 한인전식과. 고려전식과예요. 해당되는 건 2번. 다음 문제 5. 다음 토지도 변화 과정이다. 맞는 거. 과전법. 과전은 경기지방 이외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했지. 이외가 아니고. 경기사전이야.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 들어간다. 맞아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퇴직시 반납이야. 그렇지? 근데 과전법이 예외라고 그랬잖아. 전현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반납이야. 죽어서 반납이야. 그건 맞아.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한다. 사후 반납. 전현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직에서 그만두면 전직자 되는 거 아니야? 전현직을 대상으로. 직전법. 과전은 18개 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치를. 이건 고려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고. 관수관급제. 국가의 토지 배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가 아니라 강화되었어. 맞는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6.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난 사실을 찾아라.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꽤 유명한 사료인데, 여기 대비란 세조의 부인 정임왕후 한씨라는 여자인데, 이분이 수염청정을 했어. 그때 얘기야. 손자가 나이가 어리거든. 성종이 꼬맹이라 한 3년 정도 수염청정을 하셨는데 똑똑해. 이 사람이. 이 부인이 상당히 똑똑한데,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직전은, 즉 직전법의 직전, 현직자한테 들은 거, 사람들이 한결같이 폐단했다고 말합니다. 의논하여 혁파하면 어떠십니까? 제일 끝에 만약 관이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이걸 뭐라고 그래? 관수. 전주에게 준다면 그 폐단이 없어질 겁니다. 전주에게 준다면 관급. 그렇지. 뭐 얘기야? 관수관급 얘기지. 1470년 관수관급제 실시에 관한 얘기야. 어디서 이런 결정하느냐? 세조가 말년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 도경태자라고 해서 세 자식들이 죽었어요. 세 자식이 죽어서 둘째가 세자가 되는데 애가 몸이 안 좋아. 소위 예종이라는 사람인데 비리비리 오래 못 살 것 같다.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 뒤가 불안한 거야. 아들이 곧바로 죽어버리면
손잣대가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말년에 뭘 만들어놨냐? 전직 국무총리들을 원임제장이라고 해서 원상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의 원로급 대신들, 국가의 원로급 대신들한테 국정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관리는 어디 가느냐? 승정원이 관리한다는 전제주권하에서. 이런 거예요. 승정원 이제 말로는 받들어 모신다는 전제주권하에서. 이런 거예요. 그게 활용된 게 이 정의왕후 한씨에 의한 성종 초이 얘기야. 이게 이걸 원상제, 그 옆에다가 원상제 이래. 그걸 물을 수도 있거든. 원상제. 괄호 열고 어디 소속이라고? 승정원 소속이야. 의정부 소속이 아니고 승정원 소속. 말은 승정원은 청와대 비서실 아니야. 얘네들이 원임제상, 국가 원로급들이니까 너희들이 모셔라. 그러니까 말만 그렇단 거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명이 신숙주, 구치관 이런 영의정을 한 두세 번씩 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누구? 정의왕후 한씨와 같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 원임 제장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관수관급제 실시하는 장면이야. 그 원상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 이 사례를 놓고. 자, 즉 관수관급제를 찾아라 하는 얘기야. 뭐 해당하는 것 4번. 양반 관료가 농민에게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 뭐 수도권의 직접 행사를 못해. 간접 행사를 하는 거지. 왜? 관청이 거두어서 관청이 현직 관리한테 갖다 주는 바람에 수도권의 간접 행사, 다른 말로 관리의 수도권 약화 현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7. 다음 폐단을 시정하고자 과전에서 전주가 세금을 거둘 때 사람을 보내어 현지 조사를 하고, 이걸 전주다펌이라고 그래. 과중에게 거두어서, 즉 전주수조. 다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주다펌이 문제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국가수조, 즉 관청수조로 갔다는 얘기야. 일컬어 뭐 관수관급하는. 1.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2. 과전이 지급 대상을 경기도로. 3. 토지 비옥도는 6개 등급으로. 4. 관청에서 세금을 거둬 수주권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것 4번 이렇지. 즉 좀 전에 위에서 한 관수관급 얘기야. 다음 문제 8. 다음 가나제도에 대해서 틀린 거. 가란 뭐야 저거? 공법이지. 세종 때 공법. 공법은 뭐라고? 전주다펌이 관청다펌으로 가는 거야. 나 과전은 사대부를 기르는 것입니다. 끝에 게 보면 벼슬에서 물러난 공경대부의 자손들은 장차 일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으니 이는 대대로 국록이 주는 뜻이 어긋납니다. 현직 관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에 관한 얘기야? 직전법에 관한 얘기지. 가는 세종 때 공법이란 토지 세금에 관한 얘기고, 나는 세조 때 직전법이란 토지제도에 관한 얘기야.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대. 1. 가 공법. 비척에 따라서, 비척이란 비옥 척박. 토지가 비옥한 정도, 비옥 척박. 비옥한 땅이나 척박한 땅이냐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전분육등법. 풍년, 흉년에 따라서 9개의 등급으로 연분구등법. 이렇지. 세종 때 공법의 얘기. 되네. 이 가, 다펌 손실이 폐단을 줄이고자 한 제도로 백성들이 여론조사까지 했었다. 그렇죠. 1430년 18만 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결론이 비슷비슷해. 3. 나 직전법에 대해서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치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수조를 대행했다. 이건 직전법이 아니고 관수관급제의 설명이야. 3번 문항은 관청수조, 즉 관수관급제에 대한 얘기야. 4. 나가 폐지된 이유,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지주전호제의 관행이 확대되었다. 그렇지. 병작반수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된다고. 틀린 건 3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9. 어느 관료의 일생을 가상화했다. 틀린 거. 세종 때 세종 27년 경기도 이천에서 과전의 조를 받았다. 음직으로, 음서로 관직에 들어왔대. 나 세종 28년 다음에 소장료로 박선에게 수학령 절반을 받았고, 다 세조 때 직전법 폐단을 상소에다가 파직을 당했고, 나 세조 14년에 그의 조를 받았다. 이 중 틀린 장면이 있어. 가나다라 중에. 뭐? 라죠. 파직을 당했는데 조를 받았다. 이건 안 되지. 수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라가 틀렸어. 다음 문제 10. 다음 수치와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수치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뭐? 공법. 세종 때 1443년 전제상정소, 즉 세법개혁위원회, 요즘 말로 하면 설치해서 1444년에 발표한 공법이라는 거예요.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러는 거. 1. 전세의 정확화가 가능한다. 이게 뭐 같아? 전세, 토지세를 정액화, 액수를 딱 정했다. 뭐야? 조선 후기 영정법이지. 인조 때. 1결당 4도 딱 고정을 해버리잖아. 이 토지 비옥도 풍요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는 장면이다. 그렇죠? 전분육등, 연분구등이라고 해서 이건 되네. 3. 중앙에서 정한 할당량을 토산물로 징수했다. 이건 전세인 토지세가 아니고 뭐야? 공납에 관한 얘기야. 세제 자체가 틀려. 4. 각종 부가세 징수로 농민 부담이 증가했다. 이건 전세는 전세인데 시기가 달라. 뭐요? 20도에서 4도 차등과세를 하다가 4도만 받는데 그럼 국가 토지세 수입이 줄잖아. 그래서 부가세가 징수되는 거야. 여러 명목에 뭐요? 영정법에 관한 얘기. 조선 후기. 그래서 세종 때 공법에 해당하는 얘기는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문제 11. 다음 가나 규정에 대해서. 가는 1결당 20도 어쩌고저쩌고 뭐 연분구등법이죠. 공법 중 나는 전분육등법이고 이걸 합쳐서 이제 공법이래. 세종 때. 기억 가 영정법이다. 틀렸고. 니은 나는 즉 전분육등법. 토지 등급별로 일결의 실제 면적이 달랐음을 뜻한다. 맞아요? 비옥한 땅하고 척박한 땅하고 일결의 면적이 달라. 왜? 일결이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즉 비옥한 땅은 2,700평이면 일결이 되는 거고 자갈밭은 14,000평이 넘어요. 땅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결의 실제 면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디귿 가나는 세종 때 시행하였다. 되는가? 뭘 아니 아니기는 세종 때잖아. 저게 공법이 하니까 1444년 세종대왕 때요. 내가 틀렸어. 내가 귀찮아서 경리음 디귿을 옮기다가 습관적으로 옮기다가 신경을 못 썼어. 이게 이제 여러 개 나와. 이렇게 여러 개 나와. 그래서 3번 문항이 니은 디귿이야. 니은 리을이 아니고 3번 문항 니은 디귿 이렇게 바꿔. 니을 가는 전지 나는 시지. 이건 고려 전시과죠. 니을은 전혀 다르잖아. 맞는 건 니은 디귿 3번 이렇다고. 다음 12번 토지제도 세금제도 이것까지 할게. 토지제도 세금제도를 내가 많이 넣어놨어. 정말 15번인가 6번 아니네 16번까지 가야 된다. 12 다음은 조선전기 전세 밭에 관한 세금 토지세. 이러한 전세의 변화가 대부분 농민한테 별 도움이 안 됐다. 왜? 얘긴데 자 과전법 실시 때 끝에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이랬는데 다음은 조선의 전세제도다. 이러한 전세 변화가 이 1결당 세종대왕 때 20도에서 4도 차등과세하다가 조선 주기에 4도로 이랬다는 얘기지. 이게 대부분 농민한테 별 도움이 안 됐다. 왜? 대부분 농민이 뭐이기에? 소작농이므로. 그럼 대부분 농민이 소작농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병작반수한 지주노제. 이거 해석해보면 나온다. 이랬죠. 병작반수한 지주노제. 해당하는 것 4번. 병작반수란 반타작. 소작농이 죽으라고 농사져서 수확물의 50%를 지주한테 바치는 방법.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이래. 다음 문제 13. 다음 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 농촌이 아닌 것. 즉 공법이죠. 다음 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란 15세기 세종 때 농촌 모습이 아닌 것. 15세기가 아닌 것. 1. 남부 일부 지방에 모내기를 하였다. 되죠? 이건 고려 말부터 등장하니까. 조선 전기까지. 2. 담배, 고구마, 감자. 이건 조선 후기야. 담배는 17세기 임난 직후. 고구마는 18세기. 그렇죠. 감자는 19세기. 고구마는 어디서 들어왔다고? 일본에서. 감자는 중국에서. 그래. 여하튼 조선 후기. 다 밑거름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휴경지가 사라진다. 조선 전기. 되죠.
자, 반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널리 유행됐다. 이 유의해야 돼. 2년 3작의 윤작법이 고려는 점차 보급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선 전기는 널리 유행이야. 일반화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관계없는 건 2번 문항. 2번 문항은 조선 후기에 해당돼. 다음 14. 다음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적절치 못한 경기에서 황해 이르기까지 아전과 백성들이 임꺽정의 무리가 임꺽정을 했으니까 어느 때야? 16세기. 15세기 도적놈이 누구라고? 연산군 때? 홍길동이요. 15세기 누구요? 실존인물 누구요? 홍길동이요. 뭘 고민해. 홍길동 맞아. 16세기 임꺽정. 17세기 장길산. 17세기 후반. 이래. 실존인물들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15, 16, 17 이래. 자, 임꺽정 16세기. 경기도 양주 서울 북쪽 현재. 서울 북쪽에서. 선조실록 16세기. 그렇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16세기 이런 거. 시기를 물어보면 그 출전이 나와 있으면 출전 먼저 보면 돼. 예? 자, 틀린 거예요. 1. 환국을 갚지 못해 도망가는 농민. 16세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2. 생산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는 지주. 그치? 소작료는 병작반수, 반타작이야. 오가장법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리. 그렇고, 농민이 자꾸 농촌을 떠나니까. 4. 지주의 결작을 대신 내야 되는 결작은 어디서 나온 거야? 18세기 국방과 관련된 균역법에서 나오는 얘기야. 18세기 균역법에서 나오는 얘기야. 조선전기 16세기 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 문항은 틀렸죠. 다음 15번. 이 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합쳐서 이제. 15번. 다음 수치와 관련 내용입니다. 전세. 어쩌고저쩌고 영정법 이랬고. 공납. 공납의 문제점. 현물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뭐?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대신 납부하는 대납. 그렇지? 심지어 중간에 막고 가로채는 방납까지 일어나. 대납, 방납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17세기 대동법이 등장하죠. 그리고 군역과 관련해서 의무병제들, 양인계병을 원칙으로 하다가 16세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방군수포라는 불법이 나타나. 이래서 개선 방향, 뭐라고? 균역법.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기억하. 조세의 급납파를 배경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급납파를 배경으로. 전혀 관계없지. 조세의 급납파 조선 후기 현상이야. 니은 가의 해결책으로 수mit법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쌀로 거두자는 방법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지. 조광조에 의해서. 조광조, 유성룡 이런 사람들. 돼요. 니은 나의 실시로 감소된 재정은 일부 상류층이 분담한다. 이걸 뭐라 그래? 선무군관포. 명예관직을 주는 전제조건 선무군관포라고. 균역법 하에서 선무군관포. 니을 나의 실시로 군인 호적, 군적 문란에 따른 농민 부담은 사라진다. 나의 실시로 군적 문란에 따른 농민 부담은 사라진다. 아니죠 이거.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3번 문항은 니은 니을이 아니고 니은 디귿. 계속 이래. 내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졌더만 이때. 졸면서 했나? 다음 16번. 16번까지. 가나다. 외란 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에는 심각한 파괴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세는 가로, 공납은 나로, 군역은 다로 개편된다. 전세는 뭐 가 영정법으로. 그렇지? 공납은 뭐로?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그렇지?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렇게 돼 있어. 기역, 가, 영정법, 풍흉 정도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 맞아요? 틀렸지? 고정과세, 고정과세. 1결당 4도 이렇게. 니은, 나, 대동법, 토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등으로 받았다. 유식한 말로 미포전. 쌀을 주축으로 미포전. 맞아, 이건. 디귿, 다, 균역법. 농민으로 하여금 1년에 군포 한 피를 부담케 하였다. 그렇지?
두 필에서 한 필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니을 가나다의 실시로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택도 없는 소리고. 맞는 건 니은과 디귿. 3번. 니은 니을을 니은 디귿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17번부터 하겠습니다.